내란 피고인이 없는 내란 재판에서 정작 눈에 띈 건 특검의 검사들이었습니다. 출석한 7명 모두 상복을 연상시키는 검은 정장과 넥타이 차림이었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항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틈타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어서 박병영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나온 특검 검사들이 자리에 앉습니다. 박옥수 특검보와 이창규 부장검사를 제외한 검사 7명은 검은색 정장 넥타이 차림입니다. 오늘 내란 재판이 중계되자 상복을 맞춰 입고 나와 검찰청 폐지에 항의의 뜻을 나타낸 걸로 해석됩니다. 최근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은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었는데 내란 특검 파견 검사는 그 대신 옷으로 입장을 정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사의 옷을 빌미로 특검법이 위헌이라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파견 검사들은 초상을 의미하는 검은 넥타이 착용으로 지금 진행되는 이 절차가 검찰청 폐지의 이유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과 모순이라는 점을 항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본질과 거리가 먼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아까 배희철 변호사님도 뭐 넥타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뭐 그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류의 이야기는 과연 이 재판정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양측의 공방은 25분간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시작한다며 양측의 말을 정리했고 영상 촬영은 곧바로 마무리됐습니다. 증인의 진술이 중계됨에 따라 다른 증인들이 증언에 영향을 받아 증언에 오염이 생기게 될 우려가 있는 점. 특검 측도 중계 신청을 하면서도 재판부의 증인 위축이 우려된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먼저 지귀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법을 어겨가면서 윤석열을 풀어주고 룸살롱 접대 의혹이 있고 휴대전화를 문제의 시점마다 수차례 바꾼 혐의가 있는 지귀연.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공수처의 수사를 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고 하더니 공수처에 감사 자료도 넘겨주지 않고 이거 완전 우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도 사법부가 기각을 시키면서 수사를 거의 사실상 방해하다시피 하고 있는 이런 처참한 현실입니다. 그래놓고 공수처 결과를 보겠다. 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 이거는 완전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진짜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요. 네. 이렇게 지기현 자신을 지켜주는 사법부가 있다고 믿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모습을 드러냈는데 표정이 아주 밝아요. 지기현이가. 아 진짜 레크레이션 강사 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로. 또 우리는 우리 잘 느끼잖아요. 알잖아. 네, 딱 맞아. 알잖아. 맞아.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없는 윤석열 내란 재판을 진행했는데 특검이 중계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귀현이가 증인신문 과정은 중계를 허락하지 않고 앞부분은 중계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국민에게 공개가 됐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 엄중한 재판, 역사의 길이 남을, 역사에 기록될 이 엄중한 재판에 대해서 전혀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이 되더라고. 나는 그게 본질이었다고 봅니다. 네. 지기현의 해맑은 표정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요 두 가지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조금 있다가 증인신문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하실 거. 예. 재판장 여기까지 듣고 바로 증인신문 절차 진행하시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이상 이제 진행하게 되면 지금 증인들이 오늘 4명이나 지금 와 있는데 신문 절차에 좀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 측에 뭐 한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빨리 증인신문 해야죠 이제. 예, 변호인 측에서 짧게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또 자, 이게요. 다른 재판도 아니고 내란 재판이야. 이 역사에 진짜 한 장면 한 장면이 다 기록되는 엄중한 재판이란 말이야. 네. 근데 저렇게 가볍게 재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우선 저는 지기현 재판장의 저 웃음 속에 정말 역사 인식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네, 맞아. 한없이 가볍고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철딱선이 없다는 느낌도 들 정도로 네. 너무 좀 불쾌함을 느꼈고요. 거기다가 지금 가장 중요한 재판을 맡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많은 판사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괴리를 정말 국민들이 이제 어디까지 더 견뎌야 되는가. 최근에 핸드폰 여러 차례 바꾼 문제 나왔고요. 또 네. 공수처에서 그 영장 청구했을 때도 법원이 제19 감사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지기현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인내심에 전 한계에 왔다. 네. 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9%. 근데 지기현이 거를 기각을 해. 우리 판사님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정말 그 뭐 레크레이션 진행하듯이 네. 청팀 한번 발언하게 하고 맞아. 백팀 한번 발언하게 하고 네, 진짜. 이게 사실 평소의 모습이거든요. 네. 또 술 한 잔 먹으면 더 업돼 갖고 그렇게 하던 평소의 모습 그대로 나왔는데 지금 사실은 이게 형사 재판장을 맡을 때부터 주변에서 좀 걱정을 많이 했답니다. 네, 워낙 외부와 접촉을 끊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 만나고 또 술 마시고 막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그대로 지금 상황이 재현됐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지금 검사들이 그 뭐 지금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검은 넥타이와 검은 양복을 그것도 입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법정을 네. 상갓집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네. 그에 대해서 아무런 제지라든가 그렇습니다. 네. 소송지휘 없이 그대로 그냥 했다는 것도 네.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어쨌건 자기 코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어떤 항의의 의사표시한 거는 사실 불법이거든요. 네. 그에 대해서 좀 제지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네.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속이 천불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내란으로 인한 징계를 위해 우리가 봤던 헌재 재판 그리고 내란으로 인한 처벌을 위한 지금 재판인데 그렇습니다. 아예 분위기가 다른 게 느껴지니까 맞아. 헌재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처벌이 아니라 그냥 징계거든. 네. 근데 그거 얼마나 엄중하게 한순간 맞아요. 진짜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진지한 그 기운이 오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헌재 재판 우리가 생중계로 다 봤다, 녹화 중계로 다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수위가 더 높은 처벌에 대한 재판인데도 저렇게 가볍디 가벼워. 그래서 진실은 지각은 하지만 절대로 결석하지 않는단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기현은 지금 본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가 증거를 못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처벌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애써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많은 기자들이 이 지기현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증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네. 다만 결정적인 증거를 딱 제시하면서 잡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이미 벌써 덜민 하나 잡혔다. 휴대폰 바꾼 자가 범인입니다. 다시 한번 또 보고 갑니다. 그냥 살짝만 띄워만 주세요. 네. 어느 정도로 수상한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6년 만에 휴대폰을 바꾸고 네. 또 본인의 룸사롱 접대 의혹이 폭로가 되자 또 4일 후에 또 바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비싼 거 바꿨죠. 하지만 두 번째는 비싼 걸 못 바꿔요. 왜? 아까우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것들은 다 이제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라. 교체 시간도 그러잖아요. 새벽에 휴대전화를 바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뭔가 네. 감추려고 하지 않는 이상. 두 번이나 새벽에 지금 바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재판 과정에서 저렇게 실실 웃으면서 재판을 했으면 공개 안 할 때는 얼마나 엉망이었겠어요. 그렇죠. 아니 TV 중계된 거 다 알잖아요. 네. 녹화되는 거 아는데도 저런 행동을 해요. 그렇지. 그럼 안 보일 때는 얼마나 더 이상했겠냐고. 네. 그러니까 문제 의식 자체가 없다는 게 아까 이 사람은 아예 역사 인식이 없다는 것. 그거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맞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저도 굉장히 조롱당한다는 느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한테 모든 지금 쪼여오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은데 애써 웃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네. 정말 이거는 국민들을 조롱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저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런 판사를 내버려 두는 그렇지. 저 대법원 그렇지. 조의대 체제 네.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특검에서 내란 특검이거든요. 내란 특검에서 지기현에게 이렇게 자꾸 윤석열 재판에 윤석열 없이 재판하는 거 문제다. 안 나오니까. 윤석열을 제발 좀 잡아와 달라. 우리 재판장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기현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장면을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 3개월 동안 13회의 공판 기일에 연속하여 불출석한 만큼 구인장을 발부하시는 등 재판부 단호한 조치를 거듭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골석 재판 자체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의견 없으신 거죠? 알겠습니다. 예, 변호인 측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아니, 너한테 물었는데. 이유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이 재판이 위헌적 요소가 많다. 그런 것이 해소되어야만 출석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인 측 역시 골석 재판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의견 있으신 건 아니죠? 예, 골석 재판으로. 아니 너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무슨 가족 오락관 진행하냐고. 아니 본인한테 물어봤는데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자 그럼 청팀 이야기 이거야 지금. 네. 너한테 물었잖아. 아니 그래 골석 재판에 대한 의견이잖아요. 골석 재판 하지 말고 불령 와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골석 재판하는 게 문제니까 특검에서는 구인장 발부해서 데려오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골석 재판에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그럼 넘어가요. 저게 이제 대비되는 게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민주당 당대표를 했을 때 총선을 앞두고 계속 나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대표가 총선 때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근데도 투표하기 전날까지도 나오라고 맞습니다. 하면서 네. 그때 안 나오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굉장히 그 재판부에서 네. 그렇게 했던 조희대 사법부가 왜 윤석열한테만큼은 13번 안 나와도 구인장 발부를 안 하고 저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사인이죠.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네. 그런 사인을 준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거 진짜 열받는 게 지기현이가 막 그러는 거야. 뭐 골석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대. 그런 게 맞지. 아니 어떤 불이익을 줬죠? 나는 불이익을 뭘 줬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뭘 줬는데 불이익을. 어차피 윤석열은 법대로만 하면 사형인데 어떤 불이익을 줬어? 안 나오면 구치소에서 물구나무라도 세우던지. 아니 그러니까 불이익이 없어요. 준 게. 아니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소한도로 인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 인치에 대한 본인의 계획이라도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안 한다라고 하면 이러이러해서 안 한다라고 뭐라고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기현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사법부가 항상 윤석열 쪽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결과가 맞습니다. 나오고 네. 또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나 이쪽에 대해서는 늘 불리하게 지금 작동을 했던 이 편향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최근에 윤석열이 보석 심리할 때는 또 나왔어요. 자기 말로. 그러니까요. 네. 근데도 지금 지기현 재판장은 그 사이에 13번을 안 나오고 있는데 아무런 지금 조치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안 씀으로써 윤석열에게 이익을 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불공정한 재판은 네. 저 자리에 지금 앉아 있을 자격이 없고 지기현은 법복 입은 정치인 아니냐. 지금 이런 식의 의심을 사기에 매우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 근데 너무 속상한 게 다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뭘 어떻게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난 너무 미칠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은 저는 딱 하나 이제 남은 거고 최후의 수단밖에 없는 것이 지기현 탄핵 외에는 저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우리 사법부에 대해서 재판의 독립 그걸 가지고서 지금 아무 조치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헌법에는요 법관도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직무상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으면 탄핵소추를 통해서 징계로 직에서 파면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전 지기현의 의사를 물을 필요도 없고 지금까지 보여왔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만으로도 네. 저는 이제는 재판에서 손 띄도록 저는 강제력을 동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진짜 와. 이 기분 좋은 추석이 너무 화나네. 네. 구치소장 바뀌고 데리러 간 적 없죠 한 번도. 없어.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재판장 너가 직접 좀 해라 이거야. 근데 안 한다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뭘 자기가 했어. 근데 뭘 안 됐어. 했는데 안 됐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있잖아. 안 하잖아. 이거 특검이 이번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구인장 발부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인장 발부해서 체포하러 가야죠. 안 나오는 거 뭐 지금 최욱 씨가 얘기했듯이 그래도 버티는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평가가 있을 그렇죠. 수 있어요. 또 다른 그러나 평가가 있을 수 있지. 지기현이 이건 구인장 발부를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예요?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형사재판은 네. 의무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직무유기죠. 직무유기면 강제로 끌어와야지. 왜 안 하냐고 그러면 구인장 발부를 안 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네. 핵심이에요. 네. 그리고 나중에 뭐
안 들어봐서 판결 제대로 안 했다고 쟤네들은 그렇게 우길 수도 있거든요. 내 얘기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았다고 윤석열 측은 그렇게 또 말할 사람들이에요. 뭐 네. 방어권 맞아요. 얘기할 수가 네. 있죠. 네. 또 아무튼 윤석열이 어쨌건 출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재판 과정을 또 불러주고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2배로 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직위원이 12월까지 뭐 재판을 마치겠다고 하는 그 말이 되게 공허하게 들리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석 지나고 그러면 10월달 안에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특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측 변호인은요, 검찰 개혁에 반발하는 파견 검사 있잖아. 네. 그 논리를 또 10분 활용을 해버립니다. 아. 이게 더 야구른 거야. 나는 안 그래도 지금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명 때문에 내가 가뜩이나 화가 나 있는데 그렇죠. 그들을 악용을 또 해. 윤석열 변호인 측이. 그러니까 더 열받더라고 나는.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다 하는 특검에서 진행된 이 수사 기소 모두 그러니까 무효 아니냐라는 주장을 막 재판정 안에서 펼칩니다. 네. 그런데 실제 또 더 열받는 건 이 내란 특검이잖아요. 요거는 또 김건희 그렇죠. 특검이 아니고 내란 특검에 나와 있는 검사들이 참 공교롭게도 상복을 연상케 하는 옷을 입고 왔어요. 검정색 양복에 검정색 넥타이. 네. 7명이나 그러고 나온 거야. 그거를 또 활용을 하는데요. 정말 속상했습니다. 저는. 네. 그 장면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검찰의 파견 검사들은 초상을 의미하는 검은 넥타이 착용으로 지금 진행되는 이 절차가 검찰청 폐지의 이유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과 모순이라는 점을 항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검찰 측의 검은 넥타이에서 문제 제기하는 바에 따라 내란 특검법에 규정된 절차가 모순이고 잘못되고 더 나아가 위헌이라면 특검이 본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게 되어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 및 증거 조사가 모두 무효가 될 것입니다. 재판에서는 이 재판의 진행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야지. 아까 저기 배이철 변호사님도 뭐 넥타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뭐 그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류의 이야기는 과연 이 재판정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이걸 악용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열받던데 네. 우리 곽수산 씨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조은석 특검의 모친상 때문에 저렇게 상복을 입고 나온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세상에 어떤 공직자가 본인 직장 상사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상복을 입고 출근을 합니까? 근데 이거는 그 이상 법정에 그런 말이 안 되지. 만약에 근데 만에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면 그걸 입장을 밝혔겠지. 차라리 예, 확실하게. 밝히지도 않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죠. 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판정을 갖다가 상갓집으로 만든 건데요. 직위원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그걸 용인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최소한 넥타이라도 풀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어야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렇게 공무원이 집단 행동을 하면 늘 처벌하고 수사하고 처벌하는 게 검사들이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의사 표시만 해도 벌금 100만 원이든 해갖고 그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예컨대 뭐 노조를 결성하고자 할 때도 그렇게 수사하고 수만 명, 수천 명을 갖다가 처벌했던 게 검사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저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처벌하라고 승인한 게 법원이었고. 법원도 그때 벌금형으로 처벌을 했죠. 예. 근데도 재판장이 그러다 데 아무런 제지 없이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그 재판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화나네. 아니 그 검사라는 사람은 공직자잖아요.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적인 업무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본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이잖아. 검찰의 개인적 이익이라고 칩시다. 그 검찰청 폐지하는 거 법으로 다 통과돼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적 업무를 하는데 그걸 개입시킨 거잖아요. 지금 저기에 앉아 있는 건 특검으로서 공적 임무를 하는 거예요.
거예요. 네. 공적 인물한테 왜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냐고요. 그 자리에 와가지고 아니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모르겠어. 저게 뭐 하는 저게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빌미를 주잖아요. 공격의 빌미를 그러니까. 주고 보수 언론들은 저걸 활용해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야 맞아요. 되고 그걸 모르겠어요? 알면서 저는 어찌 보면 아니까 하겠지. 이용하는 거야. 이용. 그렇지. 그게 얼마나 더 나쁜 짓이냐고. 진짜 열받는 거야. 그리고 이진숙이 어제도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게 이제 그 공무원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잖아요. 저기 정치적 중립성 위반 아닙니까? 위반이죠. 뭐가 다릅니까 그게? 근데 검사는요 기본적으로 이 노조 활동을 할 수가 없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래요. 그런데 이자들은 본인들의 좀 선민 의식과 특권 의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검사 동일체 원칙 깨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이 검찰청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습니까? 검찰 수뇌부도 물갈이 해보고 중수부도 해체시켜보고 검경 수사권도 조정을 해보고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어땠습니까? 본인들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단죄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법을 어기고 눈 감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래서 특검하는 거야. 낸다? 그래서 특검. 그리고 마지막 하나 특별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데 지금 모순이다. 특검은요 한시적인 조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고 끝나는 겁니다. 네. 하지만 검찰의 조직은 계속 유지가 되는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거 본인들이 제일 잘 알면서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것은 저는 징계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넥타이를 맞춰서 맨 거니까 어쨌든 행동으로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행동의 일치는 나온 건데 그 안에서도 뭐 온도차는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누가 그 안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어떤 의견을 내자라고 말한 뭐 그분들이 이제 주모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의사 표시하는 사람과 뭐 따라가는 사람 정도 그 정도는 있는 것 같고 저는 검사들의 저런 뭐 저항 아닌 저항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앞으로 나눌 텐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사도 더 이제 반영을 좀 시켜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제 그 의사 표시의 좀 시작으로 좀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를 반영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예를 들면 이제 검찰에서 아예 수사권을 지금 다 못하게 하느냐, 아니 뭐 보안 수사권의 일부를 좀 남겨놓느냐부터 또 지금 이 기소 독점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시민기소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인데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사들은 좀 이견을 가지고 좀 표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이게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지금 검찰 개혁에서 지금 검찰청 폐지 법안 나고 이런 게 검사들 보고 지금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 보면은 수사를 하고 싶으면은 중수청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수청에는 검사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검사라는 타이틀이 필요한 건지 그래서 지금 저렇게 저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수사를 못하게 해서 지금 저항을 하는 건지 수사하고 싶으면 검사라는 타이틀 떼고 수사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어차피 수사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중수청 가서 하면 얼마든지 누가 막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반발이 큰 이유는 검찰청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검찰청이 없어지고 이제 공소청으로 바뀌는 건데 일단 검찰청이 없어진다는 거가 제일 큰 것 같고 수사하고 싶으면 중수청 가서 해라. 중수청은 수사관이고 일단 영장 청구권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중수청 수사관이 되고 싶어서 뭐 검사 됐던 건 아니니까 그건 조금 다른 문제죠. 그게 다른 문제인가요? 다르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검사가 된다는 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시험 봐서 된 게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수사에 탁월한 능력이 있고 수사가 돼서 수사를 하고 싶어서 사회 부조리를 거악을 갖다 척결하기 위해서 내가 되고 싶다. 이게 검사들이 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다만 검찰은 이제 그 기능은 안 하게 됐으니 검찰은 그냥 본연의 원래 기능인 공소 제기만 유지만 하게 돼 있으니 그 수사 기능을 중수청 가서 얼마든지 발휘해라. 그리고 어제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윤석열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그 내란 재판 중계가 됐죠. 중계가 되면서 지기현 판사의 그 아주 짧은 부분이지만 그 소송 지휘 재판을 진행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짚어야 될 것은 그 내란 특검의 파견 검사들이 그러니까 상복을 입고 재판에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 다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저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김건희 특검에서 40명이 뭐 소위 말하는 집단항명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마무리가 돼가는 국면이었던 것 같은데 내란 특검의 파견 검사들은
뭐 이렇게 회의는 한 번 했었다라는 게 있었고 뭐 공식적인 입장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는데 네. 재판정에 이렇게 상복을 입고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빌미를 주잖아요. 윤석열 변호인에게 빌미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님들이 사실 지금 상복을 검은 넥타이를 입고 나오신 것도 저희랑 의견이 같은 취지 아니냐고 그러잖아요.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거에 대한 저항의 의미인데 예. 우리가 그것 때문에 특검법 다 이 위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얼마나 본인들의 그런 공소유지가 어려워집니까? 어떻게 재판정을 그렇게 오염시킵니까? 그러니까 공소유지하는 본인들이 그 공소유지를 해야 되고 재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글쎄요,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웃긴 게 뭐였냐면 뭐 사실 이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나는 그 연결된다고 보는데 어제 제가 김어준 뉴스공장에 이제 아침마다 나가는데 거기서 어제 그 얘기가 있었어요. 김건희 특검에서의 그 검사들 40명이 나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하고 다 도장 찍고 성명 발표하지 않았느냐. 네.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근데 그거는 그렇게 발표한 사람들 앞에 나서가지고 한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 그 밑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다. 왜 우리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그렇게 했느냐라고 서로 반발이 좀 있었고 네. 실제 그걸 주도한 사람 몇 명 안 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이걸 약간 좀 진정되는 분위기다. 그렇죠. 내란 특검은 여기에 처음에 동조할 것처럼 하고 회의도 했는데 예. 실제는 동조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어제 저희 어제도 뉴스라이브에서도 여기서 그 얘기를 얘기를 했죠. 했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특검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야. 특검에 있는 그 검사 출신의 이런 사람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기자한테. 예. 우리 40명이 다 도장 찍은 거 맞고 40명의 마음이 다 일치단결해서 아하. 전부 다 사실은 다 이거 저거 황해하는 표시이기도 하고 다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먹고서 우리가 한 건데 니네가 뭔데 우리가 그렇게 일부만 얘기했다고 하느냐. 근데 그렇게 항의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다. 내란 특검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여기에 우리하고 그 김건희 특검하고 다 괴를 같이 하고 있고 같은 마음이다. 그랬는데 진짜로 어제 그 재판하는데 상복 입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극적으로 이제 그런 식의 반응의 표시를 이제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실제 특검이나 특검부에서는 이 부분이 그렇게 확대되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들도 이거를 막 아주 그냥 대놓고서 앞에 나가가지고 뭔가 하려는 생각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그냥 찌그러지는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정도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는 찍소리 못하고 딱 죽어있는 집단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제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일종의 진정 국면에 접어든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민주당의 왜 3대 특검 그 종합 대응 특위 전현희 위원장도 방송에 출연해서 비슷한 언급을 했었는데 그렇게 진정되는 걸 원치 않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게 맞겠군요. 그러면. 예. 네. 상복 입고 나왔어요. 꼴보기 싫어요. 그게 끝이야. 뭐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게 끝이라니까. 그게 참신한 논평이에요. 그게 예. 저항이에요? 그게 저항이냐고요. 소극적. 그러니까, 뭐 블랙수트를 좋아할 수도 있지 뭐. 그러니까 그게 해서 사람들이 막 이러저러한 해석을 덧붙여줘요. 근데 지금 기간이 폐지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한 10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최소한 반성이든 성찰이든 저항이든 들어눕는 거든 뭣도 아무것도 못했어. 그렇죠. 그 기간은 폐지됐어요. 찍소리도 못했어요. 예전 같으면 이 프로세스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프로세스에 글 하나 엄청 기다려요. 기자들이 글 하나 올라오나. 그러다 몇 개 올라와서 그게 기사화가 됐어요. 그래요. 네. 그러고 나서 내란 특검 40명이 그거 하는데 뭐 제가 듣기로도 엄청 전화들을 했다라고 해요. 너희밖에 없다. 너희가 저항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일선에 있는 2,000 이상의 검사들이 이 기간 폐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근데 특검 출발할 때 서초동에 무슨 얘기가 있었던 겁니까? 거기 가 있어야 돼. 거기가 노아의 방주야. 맞아요. 거기 가 있어야 사는 거야.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검사 선후배들이 그렇게 막 압력을 하니까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을 내니까 반응이 어때요? 반나절 못 버텼어요. 반나절 못 버텼고 검사 성명을 내자마자 이 프로세스에 누가 돌아왔습니까? 퇴직한 검사 선배들이 돌아와서 막 아이디도 없는 사람들이 내 글을 좀 올려줘. 글을 올려요. 그건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이디도 없는 사람이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검찰 조직의 힘이 이렇게 댓글 투쟁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거의 댓글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제 상복 입고 나왔는데 첫 번째 장면에서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많이 했던 말이 있어요. 어머. 흰쌀밥 먹여놨더니 힘이 넘쳐서 지랄하고 있다. 딱 화면을 보자마자 이 새끼들 쌀밥 먹고 나와서 지랄하고 있네 진짜. 아니 거기 왜 상복을 입고 나옵니까? 그러면 굉장히 명절에 어울리는 논평입니다. 예. 명절에 그렇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쌀밥 먹여놨더니 지랄 용천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랄 용천? 네. 그건 또 더 좋은 용어네. 야 용천 괜찮다. 상복을 입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 오늘 하루 못 하겠다.
야 오늘은 못하겠다 이런 결기도 없이 상보 입고 나왔으니까 우리의 행동을 의미를 해석해주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언론이 과하게 해석해주고 있긴 하죠. 그렇죠. 뭐 의도한 언론이 지금 기사가 막 수십 개가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인 그 효능감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 앞서 뭐 이진숙 위원장 얘기를 우리가 잠시 했었지만 이진숙 전 위원장처럼 이게 말하자면 명절 밥상에 올라갈 이슈가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굉장히 저 김한 기자의 저 발언이 굉장히 저는 신선하게 느껴지네요. 이프로스의 글 몇 개 올라온 거 가지고 언론이 확 기사를 썼던 적도 있었고, 그랬죠. 마치 지난 그러니까 12월 3일 내란 이후에 검찰 조직이 이 검찰 개혁이라는 큰 바람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던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